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프닝 건너뛰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혼자 사는 기러기 아빠입니다. 어린 시절에 못 배운 한이 있어서 제 아이들만큼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크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으로 보냈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 아내가 어떤 남성과 어울렸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되자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저를 지정합니다. 둘째,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내는 계좌에 있는 2억 원을 갖대 대신 미국 주택 지분을 줍니다. 저와 아내는 이런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이후에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저에게 돈을 더 달라면서 이혼 합의서 내용에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6억 원을 달라라고 합니다.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난 저는 이혼 합의서를 근거로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재산분할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사연자 부부 같은 경우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이 있을까요? 네, 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라는 것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을 이미 이혼한 당사자나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서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그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혼을 하기로 하되 재산 정리를 먼저 한 후 협의혼을 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협의이혼이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먼저 정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는 협의이혼이 됐을 때 이제 그 합의서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까요? 네, 즉 이제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 성립 후에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할 염려가 있는데요.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이혼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한 후 당사자들이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한해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종속하게 된다거나 당사자 일방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그 외국 소재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 소송에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외국 소재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하라 이런 소송을 한국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연자분께서는 미국 주택 지분을 아내분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근거로 이제 대한민국 법원에서 미국 주택의 지분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협의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아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근거로 해서는 지분 이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보다 앞서서 이제 사연자님이 제기한 소송은 다툼의 대상이 외국 소재 부동산이라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네, 미국 소재 부동산이죠. 네네, 미국 소재 부동산. 미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송은 이제 국제재판 관할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부동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 같이 각 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제도는 나라마다 서로 달라서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원이 가장 신속하고 적정하게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국제협약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에 전속적으로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을 이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미국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청구하는 소송은 미국 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셨더라도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부적법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 소재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 이 지분 소유권자가 나다라고 하는 이런 확인 청구는 한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연자님께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서 미국 주택의 아내분 지분 명의를 확보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지분 이전 소송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이 사연자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유권 확인의 소인데요. 그런데 무언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네, 확인의 이익이요. 네,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위험할 때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연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을 사연자님 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연자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지분 이전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목적 달성의 한 방법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님께서 한국에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미국 부동산에 대한 지분 이전소가 부적법하니까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이 이제 사연자님 소유라는 것을 한국에서 확인의 소를 청구하고 싶어서 이제 확인하고 싶으시겠지만요. 그렇죠.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이 사연자님께 이전한다는 사연자님의 종국적인 목적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송으로는요. 이렇게 사연자님께서 미국 주택의 아내분 지분이 사연자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더라도 이것은 현재 발생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결국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에 대한 이전 소송은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어서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없고요. 미국 주택의 아내분 지분 명의에 대한 소유권 확인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대한민국 법원은 사연자님의 소를 기각시킬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는 이제 미국 주택의 아내분 명의 지분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인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사연자분이 그 배우자에겐 위자료를 받고 싶고 또 상간남에게도 이제 위자료를 받고 싶은 상황인데 두 사람 다 모두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도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네, 그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가 아니라 금전 청구라서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또 아내분과 불정행 상대방이 한국인이라면 이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내분과 불정행 상대방이 둘 다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이제 소장을 송달하는 데는 다소 이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달 문제만 좀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소송은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혼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소재 부동산의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 거는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원에서만 할 수 있고 한국 법원에서는 할 수 없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미국 주택의 지분 소유를 확인을 구하는 청구 자체도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미국
대구법원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